동지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한 획을 긋고 한 시작이 되는 초석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서 맨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다 내일 죽을지, 오늘 살다 저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보면은 오늘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민중훈 총장님께서 육참골단, 그러니까 내 살을 내서 적의 뼈를 취하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 애국 국민들은, 애국 시민들은, 애국 시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내 살을 내고 적의 뼈를 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파라고 얘기를 하나, 자기의 살을 내지도 않고 적의 뼈를 구하려고, 적의 뼈를 취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고,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큰 구조물은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좌파 세력에게 점령당하고 통렬한 이 처지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들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저들하고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건과 건으로 싸우고 응대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정신력 무장과 사상을 함양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살을 내서 저들의 뼈를, 저들의 중추를 부러뜨리는 그런 마음 각오가 없으면은 이런 시간들이 무용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되고 그 초석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이 시간을 지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심을 이루는데, 이 문장의 의미를 모르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돈과 혼란된 사회정치, 사회문화, 사회가치가 지속되면서 우리들의 분별력은 어리석게도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 그 바늘을 쳐들고 바느질 하자고 외치는 삐뚤어지고 선동된 리더나 추종자들로 온 나라가 덮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번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열보를 양보하더라도 이쯤에서 가시던 길을 강제해 세워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봅시다. 하늘을 한번 우러러 봅시다. 세계적 리더가 되었던 스마트폰을 통한 유비쿼터스 운명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인물 스티븐 잡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다시 깨어서 어제 자기 전에 결정한 그 결정이 맞는지, 그 결정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물어본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6년이나 지키며 자유와 정의를, 그리고 애국과 나라를 사랑하고자 부르짖고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무엇이 내 가슴 속에서 용수섬치며, 무엇이 이토록 도리질을 하게 하며, 무엇이 이리도 아프고 저리게 둔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칼바람을 엄동설 안에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을 꺼내어 이렇게 얼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묻습니다. 내 심장과 가슴이 저 더럽고 추한 매국과 거짓 바리스에 감염되어 껍데기만
사람이고 애국자이지만 속은 빈 반대한민국 심장이고 반역의 가슴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할 사건들을 대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중요한 것과 급한 것, 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현들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눈, 코, 입, 귀, 몸으로 읽히는 것들을 오감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정체성, 나라고 하는 가치와 만나는 그 순간이 분별의 시간입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별의 시간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때 시간이요, 그것이 애국의 시간이요 매국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서울,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반역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급한 것은 순간순간을 잊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목적된 목적지로 곧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국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 국민의 종국은 자유대한민국을 번영으로 끌며 밀어 세계 선도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의 견해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목적된 가치나 열매를 위하여 현재한 시간이나 사건에서 사실을 인내로 참아내고 내가 정하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더욱 확고히 쥐고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를 우선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닌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 칼바람 속에 이 자리 박정희 광장에 선 그 이유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의 다른 일은 우리에게 목적된 통일한 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된 가치나 자아 정책색이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는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를 무리 군중이라고 하고 이들을 송사리, 개구리, 붕어, 가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을 국민이나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가재, 개구리, 붕어, 송사리, 개새끼들이 애국을 한다고요? 이들이 자유세력이라고요? 이들을 시장경제를 한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내 것과 네 것, 진실과 거짓, 애국과 매국, 삶과 죽음을 구분 못하는 좀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유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번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위대한 제정 러시아를 아십니까? 표도로 1세가 1721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시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노라 였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견해와 해석은 그 각각 차이가 있겠으나 2만 명의 공산주의자가 1억 3천만 명의 제국을 뒤엎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섬뜩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의 5% 아니 1%만이라도 이리 했다면은 경제 유교의 위협을 이룬 이 자유대한민국을 저들에게 유린당하게 두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 엄동선한 칼바람에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냉철한
분함이 이 시간에 이 추위를 녹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본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명철을 가진 참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 먹고 사는 일 상시 있듯이 매일 벌어지는 반대한민국, 반자유대한민국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저하고 항의하여야 하며 분노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된 가치,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 자존하고 그래서 온전한 개인이라 불리는 자유를 위한 주문이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와 박정희 대통령의 자존, 자유 창조를 위한 주문이신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현실과 이념, 삶과 가치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는 위대한 씨앗, 그 씨앗과 시작, 출발점이 계신 국본 애국동지 여러분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과 씨앗 출발이 여기 계신 국본 애국동지 여러분이고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를 배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애국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